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7대 대표변호사 최석호입니다. 이 공소시효라고 함은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러한 기간이 지났을 때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다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이 소멸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검사가 아무리 그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을 거고요. 처벌을 내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공소시효 기간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범죄의 최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를 설정하고 있고요. 최고 25년부터 최저 1년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 중에서 가장 처벌이 센 범죄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형이 나오는 범죄겠죠. 그래서 최고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는 최장 25년의 공소시효를 갖게 되고요. 그 미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주어집니다. 또 이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나 아니면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나 구류, 과료 혹은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1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주어집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사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상 살인범은 범죄 후에 25년 동안 공소제기됨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또 예외가 좀 생긴 게 2015년 7월부터 한 번 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7월 이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 공소시효가 그러면은 계산되는 기준이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인지 아니면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순간부터인지. 제 원칙은 공소시효는 범죄에 따른 결과가 발생할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흉기로 사람을 찔러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찔렀는데 막상 그때는 피해자가 죽지 않다가 6개월 뒤에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범인의 공소시효는 그 사람 피해자를 칼로 찌른 때가 아니라 이제 범행이 발생하고 6개월 뒤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공소시효는 무조건 그 기간만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지 상태로 끝인가 싶지만은 또 이제 그 정지가 된 이유가 소멸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다시 그 소멸된 기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 중 하나로는 해외 도피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도주한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 도피했다 해서 사건이 내가 끝나고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착각이겠죠. 그 외에도 재정신청, 소년부 송치, 헌정사상의 파괴, 대통령의 특권, 사면, 아니면 가정법원, 성매매 송치, 공소제기 등의 경우가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